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크 613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한 달여 앞두고 이제 본선에 나올 후보자들이 속속 정해지면서 유권자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올리고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거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패널 소개할게요. 권호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주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에는 문화기획자이자 청주대 외래교수인 변광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하루에 네. 13만 번 정도 가슴이 뛴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멋진 신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그 힘찬 도움을 하라는 그런 일종의 소명 같은 건데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어떤 분야이건 준비된 후보의 로맨티스트 우리 변광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집중토크 613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큰 건물에 보면 현수막이 아주 크게 이렇게 보이면서 맞아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 후보들 어떤 곳에 선거 캠프 이렇게 마련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이 지방선거 할 때 보면 하도 후보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많죠. 예. 이 후보님이 어디 무슨 후보인지조차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일단 많죠. 근데 색깔을 보면 또 당색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알 수 이제 있어요. 예. 우리가 당색이나 이런 걸 보는데 같은 당의 후보 같은데 네. 두 분이 같이 붙어 있네 막 이런 느낌. 맞아요. 어떤 분은 도의원 후보고 또 어떤 분은 시의원 후보고 너무 이제 많은 후보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정말 이제 청주시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저희가 뭐 각 지역에서 가장 중요시 할 만한 눈에 잘 띄는 곳에 많이들 자리를 잡으셨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시장 후보님들 어디 붙어 있나 한번 보면요. 보셨어요? 가장 예. 메인 거리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우선 한범덕 후보님은 청주시청 옆에 네.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정정순 후보는 사직사거리에 마련을 했고 황영우 후보는 가경동에 마련을 했고요. 이광희 후보는 그 복명사거리 가는 방향으로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원관 후보님은 청주대교에 있는 곳에 마련을 했는데 각각 입지한 위치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곳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각 후보가 가장 주력하는 어떤 지지층이 어디냐 이런 것들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와 함께 이제 지사 후보로 나오시는 우리 네. 이시종 지사는 벌써 세 번째 같은 곳에서 오. 캠프를 꾸리고 있는데요. 복명사거리에 이분 캠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길 가다 보면 일단 눈에 띄니까 이렇게 바로 관심이 가요. 이렇게 선거 캠프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위치요. 예. 중요하죠. 실제로 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선거사무소 바깥에 네. 외벽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현수막, 그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예컨대 아까 황영우 후보 얘기했으면 네. 그 가경동 터미널 건물에 그렇습니다. 있죠. 가경동 터미널 건물이 무지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냥 크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있고 이거 작으면 그만큼 작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왜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눈에 확 띄는 곳에 조금이라도 크게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적 그 마음이 있는 거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보 중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박경국 도지사 네.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육거리. 거기는 뭐 항상 어떤 후보든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설치하는 그렇죠.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신용환 후보 같은 경우는 율량동에 설치했더라고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소통이 잦은 곳, 심지어는 정체가 심한 곳에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보라고. 예. 그래요? 근데 이 명당 조건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로또 같은 경우도 1등 된 데가 명당인 거잖아요. 네, 선거 네. 캠프도 그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기사들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거 캠프에 단연간 있으셨던 분들이 네. 1순위로 치는 곳이 어디냐? 네. 라고 하면 당선된 곳. 네. 당선된 곳을 1순위로 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이 선거라는 게 정말 마지막 갈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당일날도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유동성, 뭐 그다음에 어떤 건물의 크기라든가 접근성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당선자가 배출된 곳에 1순위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캠프의 그 현수막을 보면 그 한 층, 두세 층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창문도 다 가리잖아요. 예. 뭐 제한 크기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지번이 똑같으면은요. 네. 지번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주수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수가 같으면은 그 안에 온통 도배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출마를 하려고 하는 기초위원부터 뭐 도지사 후보까지 출마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출마하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전보러 가는 거고요. 아, 명당. 용하다는 네. 사람을 찾아가는 예,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명당 자리가 어딘가를 내 후보 그 선거 사무실을 어디다 둬야 될 건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기가 얇은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직원까지 데려가서 땅의 기 풍수지리 전문가 막 이렇게 그렇죠. 데려가서요. 예. 다시는 최고의 명당은 그런 풍수지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거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의 존재 가치를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나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 명당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좀 약간 씁쓸한 게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건물주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짧은 기간 내에 임대료가 확 비싸게 받게 그죠. 되잖아요. 그거는 예. 명당짜리라 그래서 더 비싸게 받고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 경쟁이 사실은-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경쟁이 붙는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네. 선거 캠프가 내 건물에 들어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선거 캠프는 길어야 몇 달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3년, 5년, 10년짜리의 그 어떤 그 그쵸. 세입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당이라 그래서 비싼 거는 사실 결국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 지리적으로 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비어 있는 곳이 많으면 뭐 이 당 저 당 뭐 또 같은 당 사람들이 뭐 시장 또는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런 것들이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입주할 수는 있겠죠. 좋은 자리라면은 네. 좋은 자리의 첫 번째 조건은 땅의 비옥함이 아니라 지리적, 그러니까 교통적, 그다음에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가 아닌가가 이 명당의 조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녀보면 항상 매 선거 때마다 붙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 뭐 사거리, 뭐 복명사거리, 사창사거리, 뭐 그다음에 육거리, 아예 그 메인이 되는 늘 장소들이 있잖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늘 그런 곳을 다니면서 대형 현수막이 붙고 또 선거가 좀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참 저 건물주는 좋겠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건물주 네. 정말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단기 임대라서.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사실은 이웃사촌 잘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른 일반 그 시민이 입주했을 경우는요. 현수막이 너무 크게 그렇게 맞아요. 온통 창문 다 도배를 하니까 가리잖아요. 얼마나 예.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에다 혹시라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같은 건물 안에 여러 개 시민들이 입주해서 각각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지 않을 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 때문에 안 찍을 수도 있다는 맞아, 것이죠. 돌아설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현수막을 그렇게 크게 하는 게 한 바람직할까? 왜냐면 요즘은 SNS가 있고 또 TV 토론도 있고 또 각 가정마다 현수막이 아니고 뭐죠? 홍보물을 직접 이렇게 우편 발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은데 사람의 마음이죠. 크게 조금이라도 더 크게 인물도 크게 현수막도 크게 더 확 트이게 해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또 알리고 싶어하는 어떤 그 간절함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지혜롭고 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선거 캠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사이즈냐를 네. 쉽게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곧 이제 어떤 선거에 있어서는 뭐 어떤 준비를 얼마나 네, 열심히 지지세면 했느냐, 자금력이며, 그렇죠. 예. 자금력이며 이런 것들을 곧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선거 운동원들의 어떤 사기와도 직접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보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특히 신인의 경우에는 얼굴을 알리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집중 토크 613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캠프 자리만큼이나 우리 후보자들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도 많이 중요해요.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좀 들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게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린 지방선거 너무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이 다 써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차 밀리는 곳 이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곳에 가다가 청주 시내에서 가다가 딱 보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프레이즈. 뭔데요? 네. 우리 동네 센 언니 이 표현이 정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여성 후보라는 게 확 네, 들어오네요. 그것도 그렇고 뭐랄까요, 어떤 이미지만 딱 이렇게 나타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아닌 딱 본인 후보에 대한 이미지만 딱 나타낸 건데도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기억이 잘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실 저도 캐치프레이즈에서 기억나는 건 뭐 청주를 청주답게 시민을 시민답게 요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슬로건은 자기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네.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선 도전을 하는 이시종 후보의 경우는 지난번 네. 때 그분이 첫 출마했을 때는 세종시를 지켜주세요. 그때는 세종시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였으니까 네. 그게 슬로건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출마할 때는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직후였기 때문에 네. 안전 충북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박경구 후보는 젊기 때문에 이제 젊은 충북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신용환 후보 같은 더 젊어요. 그리고 그래서요? 또 네. 경제 전문가니까는 젊은 충북, 경제 충북 뭐 이런 식의 자기의 존재감과 또 실제 시대적 트렌드를 적절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그 성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슬로건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준비하고 있고 네. 그 사람의 소신과 철학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죠. 보통 일반적 후보들은요, 메인 슬로건 하나, 그 다음에 서브, 보조 슬로건 2개에서 3개, 네. 이렇게 가지고 있죠. 마음에 드는 걸 이제 메인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서브를 갖다가 왜냐면 홍보물도 만들고, 현수막도 있고, 방송도 뭐 명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홍보적 어떤 그 수단의 그 요소에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3개에서 4개, 메인과 서브를 적재적소에 좀 활용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좀 짚어주세요. 예. 유형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종합예술 작품이잖아요. 네. 어떤 그 성격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대중의 불만이나 요구를 이렇게 끌어내는 이번에는 바꿔보자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대중의 어떤 변화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약간 말씀대로 이미지 변신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구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네. 센 언니 예. 이런 거 같은 후보들도 있고요. 아예 경륜이나 이런 그 강점을 살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굉장히 경험이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듯한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는 것 같고요. 아예 그냥 단순하게 정말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하나 이렇게 좀 나눠놓기는 애매하고 많이 섞여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대체적으로 기성의 정치인들, 특히나 한번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강점, 있었던 어떤 경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구호를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집중 토크 613 이번에는 이색 출마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후보들이 꽤 있어요. 예, 정의당의 청주시장 후보인 정세영 후보는 가족이 다 출마했다면서요? 예. 글쎄 말이죠.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사실은 그 정세영 청주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요, 그 부친이 네. 지역에서 아주 그 사회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네. 자꾸 하셨지만 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끌면서 평생을 도시 빈민과 노동운동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 정신, 그 피를 그대로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부인 홍청숙 후보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원으로 출마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딸인 그 정민희 그 후보는 서울 강남구의회의 그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와 딸, 3명이 가정에서 이렇게 서울과 지역에서 같이 출마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급변하면서 개방이 되고 또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출마하는 건 너무나도 또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직업 정치인이 많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치인으로 자라온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 문화가 점점 바뀌고 정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어떤 필요성을 많이 반영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그 뭐랄까요, 이름을 떨치기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경우들이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정치상이었는데, 이렇게 가족이 모두 정말 딱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아내로서, 또 젊은 청년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 가족이 어쨌든 모두 당선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지만 네.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봤을 때 정말 건강한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뭐 남편이 나가면 뭐 와이프가 가서 그렇죠. 지원 유세 해주기도 하고 자식이 나가서 지원 유세 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뭐 서로 각기 바빠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는 좀 그러니까 사실 당이 틀리면 난리 나죠. 그 집안은 좀 콩가루 집안 되는 거고요. 네, 네. 같은 당이어야지 시장, 시의원 네. 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후보님들 중에 젊은 후보님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잖아요. 30대 후보들도 저희 충북에서도 6명 정도가 이제 시의원에 네. 도전을 하는데, 항상 미국의 어떤 정치를 보면서 네.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정당에 가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정치에 네. 정말 올바른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더 이제 네. 중장년층이 되어서 정말 메인 정치에 나아가는 탄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참 건강한 정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점점 우리 선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이제 조금씩 그런 문화로 우리가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 정치가 곧 생활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하는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걸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구나. 우리 이게 문화가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30대 후보뿐만 아니라요. 20대 후보가 있는데 네. 최연소 후보가 보니까는요. 25살. 아마 대학 갓 졸업했겠죠. 그죠? 네. 정의당의 오영민 후보인데요. 25살 최연소 후보로 아직까지 이렇게 그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네. 민주당의 윤태림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후보인데 영동에서 도의원으로 예, 출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하면서 70대까지 80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우리 그래서 병광석 젊어질수록- 교수님 나중에 한번 도전을. 80대까지. 예, 제가요. 네. 50대니까 제가 50대 시작해서 80대까지 그럼 한 30년을 할 수 있겠네요. 아, 이번에 네. 그 후보님 중에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27년간 의원직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30년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민선 그러면 시작되면서 계속 단 한 번도 네. 아마 요번 7번째 도전인데요. 그럼 7번 다 당선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그 정치사에 아마 진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병광석 교수님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도 이전 선거와는 좀 많은 다른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시민단체의 이제 정계 진출이라는 걸 하나 좀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여성의 네. 적극적인 그렇죠. 정계 진출도 하나 봐야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12명 정도가 우리 청주권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지금 42명. 엄청나게 3배 많은- 정도가 되네요. 엄청- 예. 예, 많이 많이 늘었죠. 도전을 했고요. 예전에는 비례대표 중심으로 많이 출마를 했으면 지금은 네. 바로 현장에서 직접 지역구를 갖고 도전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시민사회 단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근데 두꺼비 생태마을에서 활동했던 활동가 또는 시민사회 참여자치연대라든지 한경운동연합 같은 데서 활동했던 그런 지역 활동가들이 이번에 시의원이나 도의원 참여하게 되는 거는 벌써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활동하게 된 이 연륜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보통 지금 한 25년 내외가 되거든요.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은 지역의 구석구석의 애환, 지역의 사람들의 꿈과 어떤 염원, 그리고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사회활동가로 참여하지 말고 직접 행정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더 큰 어떤 미래, 더 큰 어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자기들 사이에 의기투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결의,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 7, 8명 정도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그 시의원이나 도의원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한 15명 정도 출마하려고 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집안에서 반대할 수도 있을 네. 거고 또 다음번을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지역구 간의 갈등도 있거든요. 후보자가 난립하는 데가 있고 후보자가 그렇죠. 전혀 네. 그 입지를 안 해가지고 빈곤한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그 정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딱 궁합이 맞을 때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이 많이 출마하고 또 지역 그 사회적 활동가가 많이 출마한다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고무된 일이고 그들이 진정성 있게 지역에 정말로 그 알곡진 그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후보자도 그렇고 네. 젊은 후보자들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 후보자들도 많이 선거에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네. 점이 있어요. 이게 곧 선거가 곧 돈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깨졌다라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저희는 어렸을 때만 해도 네.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나온다는 건 사실 네. 불가능하다고 많이 그리고 선거 한번 나갔다가 망하면 망해서 폐가망신한다, 집안이 이런 망했다. 얘기도 있고, 우리가 예. 뭐 연예인이 선거 나왔다가 국회의원 몇 번 네. 나왔다가 폐가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선거하면 그 돈이었는데 그것을 좀 이제 넘어서는 정치의 어떤 참신함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인터넷, SNS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이 비용이 들지 않는 홍보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는 거. 곧 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로지 그들의 어떤 돈보다도 내가 더 열정과 정책과 그다음에 정말 발로 뛰는 노력으로 어떤 그 시민들의 마음을 가져오겠다 이런 좀 결의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 정치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지방선거도 재미있다. 또 지방선거,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국민의 축제로 좀 더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중토크 6.13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집중토크 6.13 저희 엔딩곡으로 스탠바이 유얼맨 골라봤습니다. 카를라 브루니가 부르는 곡인데요. 요즘 드라마 OST로 쓰이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68년 원곡이 처음 나왔을 때는 남자를 기다려주고 참아줘라 라는 가사 내용 때문에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선거 한 달여 남겨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고 팔 걷어붙인 우리 후보님들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완주하시라고 힘내시라고 밥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집중토크 6.13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nd by your man. Give him 2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